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8월 18일 전당대회의 제3차 토론회가 JTBC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이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진행자가 민주당은 일극체제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OX를 드는 건데, 김두관 후보는 O를 들어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여러 가지 이재명 엄호 발언을 많이 한다. 비틀어 보면 우리 당이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X를 들면서 일극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체제라는 면에서는 틀린 말이다. 이건 체제가 아니다.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이 선택한 결과다. 이런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일도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다. 체제라는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강성 팬덤은 다양성을 해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팻말을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중립이다 이거죠. 들어가면서 질문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강성 팬덤은 열성당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부가 과격한 행동과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문제겠지만 열정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후보는 노사모 같은 팬덤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딸은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 염려가 많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가장 어려운 시기 이런 걸 이제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만들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였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가택연금도 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목으로 뽑은 그런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따져보죠. 일극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극은 맞지만 일극 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일극 체제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는데 국민은 그걸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당원을 다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놨습니다. 이게 마치 개혁인 양 이재명 당시 대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원래 그 정당 정치는 대의 정치거든요. 민주주의 자체가 대의 정치 아닙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로 끝났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대의 정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라는 것이 생긴 거고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고요. 특히 민주당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호남 중심의 그 당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의 당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제도가 없으면 민주당은 호남만 대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그 영남권 지역 지역위원회의 당원들도 상당수가 원래 원 출신은 호남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놨다 하는 거는 권리당원의 개딸, 이른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여놨다고 저는 봅니다. 전통적으로 대의원의 비중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았는데 이재명 체제에 와서 그 대의원의 비중을 낮췄다는 게 바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아닙니까? 개혁을 빙자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총선을 거쳐가면서 친명이 소수였습니다. 친문과 비명을 대거 쳐내면서 신진 인사를 기용하는 걸 빙자해서 친명을 압도적으로 많이 공천했다. 그게 전당대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닙니까? 전당대회의 체제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체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을 대거 공천해서 그 사람을 대거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재명이 만들었죠. 또 하나, 지난번에 보면 원내대표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출하자고 하면서 다른 원내대표 희망자들을 전부 주저앉혔습니다. 그 주저앉힌 데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다 본 민주당의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비명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원내대표 이런 데 나오면 안 되겠구나. 고로 최고위원 여기에도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미 시스템이 다 비명 낙선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뭐 여기에 또 굳이 내가 끼어서 망신당할 필요가 있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비명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비명이 용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뚫고 과거의 고민정 의원처럼 개인적 인기로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8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15% 정도만 얻으면 15 내지 20 그 사이만 얻으면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뭐 그런 용기가 없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은 친명 내지는 개딸 중심의 시스템이니까 거기로 뛰어들기가 약간 겁이 나는 거다. 그래서 체제, 시스템이 번역하면 체제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다. 대표 경선 때도 보면 김두관 후보가 나오려고 하니까 뭐 박지원 의원 등 일부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극 체제의 또 다른 반증입니다. 아니 뭐 뻔한데 왜 나오냐?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 후보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이재명 후보가 뭐 이대로 그대로 2027년 대선까지 출마한다?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법정에 갇히게 생겼는데,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는 뜻이 구속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정에 너무 자주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당무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배후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냐? 저는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일극 체제라고 보는 거죠. 일극 플러스 일극 체제라고 본다.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전당대회로 우리 개정돼 있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작년 12월이면 전당대회 9개월 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를 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잘 알 텐데, 그런데 여기서 부인한다. 물론 본인도 이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었다 하는 거 뭐 잘 알겠죠. 그러나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본인이 일극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그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거는 바로 상대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도 인정하는 바고, 민주당 이제 개딸들은 뭐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걸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 본인 혼자 일극 체제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국민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는 부분도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럼 재판 빨리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중교사 뭐 한 2달이면 끝낼 재판을 지금 1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그 결심을 하고 다음 달에 9월에 결심을 하고 10월이나 11월 초쯤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재판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아마 이번 연말까지 확정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끝내죠. 유죄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스스로 법정에 갇힌 겁니다, 이게. 누가 연금한 게 아니고. 왜? 빨리 끝내면 선거법 지금 몇 개월째죠? 거의 2년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6일에 결심을 하면 아마 이것도 10월에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2년 넘어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법 원래 633입니다.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끝났어야 될 재판이거든요. 그거 끝낼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증인 자꾸 신청하고 재판 지연하고 무슨 뭐 단식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벌써 끝냈을 재판. 법정에 갇힌 거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거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온다. 그럼 재판 벌써 끝냈으면 법정에 안 갇히고 자유롭게 그래서 무죄 받았으면 자유롭게 지금 정당 대표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아는 내용을 본인만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 거를 자기만 외면하면 결국 국민과 멀어지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바로 퇴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국민과 자꾸 멀어지는 장면들이 누적됐을 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받게 될 영향,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이죠. 국민과 멀어지면 유권자와 멀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유권자와 멀어지면 각종 선거에서 이제 2027년 대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물론 뭐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그러고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서 국민과 멀어지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과 가까워지게 되는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누적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